어제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뒤집어보고 까보고 엎어보는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들 분석 괜찮게 보셨으면 뭐라고요? 좋아요, 구독, 공유. 아니, 구독, 좋아요, 공유. 아,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땀 흘려서 하는 사람들 구독 안 눌러주면은 자다가 제가 이 가위 눌립니다. 손글실로 이렇게 가위 눌립니다. 가위. 메모해서 한 겁니다. 대선 경선 엎어보기 뒤집어보기 까보기 정통 분석 누가 잘하나.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가 1일이죠? 예. 9월 1일 오마이뉴스가 주관하는 민주당 대선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은 확실하게 또 좀 차이가 있었어요. 최초로 1대1 토론을 기획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재밌게 봤고 치열하고. 치열했어요? 네, 제가 볼 땐 치열했어요. 그래요? 네. 저는 그거 왜 하나 싶은 이 라운드별로 이제 다 다른데 특히 이제 정세균, 이재명 치열했고요. 추미애, 이낙연 치열. 저는 치열이란 느낌은 조금 아니더라고. 저는 어쨌든 셌죠. 아니 아주 나쁜 버릇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하는 거가 치열이 아니라 저는 논쟁과 논쟁이 돼야 되는데 자꾸 말싸움이 되는 거야. 논쟁과 말싸움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뭐 상당히 나는 깊이 서로 생각들을 이렇게 푹푹 찔러봤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몇 가지. 벌써 우리가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누가 더 이렇게 진지하고 정확하게 마음대로 말하나 이런 거를 한번 자 시작해 보죠. 일단 모두 발언이 있었죠. 모두 발언 요지. 이재명 후보로부터 시작했는데 네네. 대한민국은 이기의 시대다. 네. 자기는 열심히 해왔고 그래서 개혁, 실천, 약속 지키는 사람. 성과 딱 그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 박용진 후보인데 박용진 후보에는 합리적 유능한 진보의 길이 필요하고 특히 안보 복지에서 우리는 유능한 진보가 돼야 된다. 네. 저 그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유능한 진보. 그러니까 유능한 진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 진보 뭐 10년, 20년 집권하려면 이건 필수인데 이 유능한 진보가 갖는 부분의 다른 식 표현은 뭐냐면 보수가 진보의 약점을 공격할 때 그 부분이 핵심인데 그것이 복지는 퍼주기, 세금 퍼주기고 안보는 불안하다라고 하는 지점을 박용진은 다르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로 그런 얘기죠. 근데 박용진 후보가 1등 후보면은 그 참 맞는 방어법인데 그 방어가 약간 아직은 자, 다음 후보요. 다음 후보는 이낙연 후보인데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그대로 여전히 말씀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경험이 중요하고 안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더 준비된 후보. 그렇게 얘기 나왔죠. 됐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후보는 국민이 잘 사는 나라, 지대개혁. 처음 들은 게 나왔어요. 국민 안식연제가 나왔어요. 맞다. 그래서 추미애는 해냅니다. 요렇게 조금 이재명은 합니다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말씀을 하대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김두관 후보. 정세균 후보는 왜 빼고 갔어요? 정세균 후보가 박용진 후보 다음인데 박용진 후보 다음인데 이게 이제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서 금정 없는 후보의 지지율은 신기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청렴하고 자질이 있고 능력 있는 필승 카드 이렇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인정한 정세균. 그거는 이제 마무리 때 마무리였나요? 그게 남아갖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두관 후보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공화국 해체 그래서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서 해결해서 모두 부동산 재산을 대선 후보 공개하자 이렇게. 김두관 후보 저거 있잖아요. 14일간 자가격리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도 확인했습니다. 네네네. 자 이렇게 모두 발언이 끝났고 이제 30초씩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바로 1라운드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6명을 다 이렇게 1대1로 하려면 총 15개의 조합이 있어야 내가 5명과 하게 되잖아요. 그래야 그러니까 5, 35니까 15개가 있어야 이제 5명이니까 나 빼고 그래서 15개 조합 중에
어제는 9개 조합을 그렇죠. 한 겁니다. 3라운드를 했죠. 3개, 3개, 3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3개, 그러니까 6개의 조합이 더 남아 있는 건데 이게 언제 하겠다는 약속은 없는데 곧 하겠죠. 예, 곧 하겠죠. 그러니까 요 10월 10일 전에는 하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지자에 따라서 왜 우리는 저 후보랑 안 붙어 이거 갖고 왜 우리 안 해 그랬는데 이거는 여러분 4라운드, 5라운드는 하게 돼 있습니다. 추첨으로 한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 후보는 저 후보랑 안 붙였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멍청하게 진행을 하지 않겠죠. 그렇죠. 예, 어제 1라운드는 주제가 있었어요. 예, 양극화.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네네네. 이런 주제로 했고요. 네. 첫 부분은 박용진, 이낙연 후보가 네. 해서 이낙연 후보가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뭘 성공했다고요? 먼저 발언. 성공. 저 발음이 안 좋으셔가지고. 미안합니다. 성공. 예. 성공이 아니라 석세스가 아니라 그렇죠. 퍼스트. 예. 예. 이제 이낙연 후보는 양극화 해법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이제 상층과 하층이 있는데 상층은 토지 공개년 3법 같이 우리 사회 기득권을 줄이는 거고 하층 문제는 신복지로 바치겠다. 네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문제를 토론하면서 박용진 후보가 계속 양극화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요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부동산으로 자꾸 넘어가서 네. 부동산. 그래서 이제 이 공급 얘기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 그런 문제가 연동돼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낙연 후보는 먼저 이렇게 6분 중에 3분 정도는 양극화를 이야기하고 자기 부동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하다가 또 부동산 정책으로 넘어가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박용진 후보가 이낙연 후보의 해법은 부동산 내 한 집까지 가지는 사람들을 계속 투기자로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때려잡는 해법을 내는 거다라고 이제 공격을. 그게 부동산 3법에 대해서 네.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부동산 3법을 이낙연 후보가 얘기하니까 야, 너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투기자로 나쁜 놈으로 몰아서 왜 그러냐? 네. 나는 집 잘 사게 해줄게. 이제 이 얘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다른 후보고도 이야기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주택 정책을 가지고 소득과 자산 논쟁도 잠깐 했어요. 예. 근데 네. 거기서 약간 박용진 후보가 약간 황당한 발언을 했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의 양극화의 두 가지 원인이 어쨌든 자산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인데 자산 양극화라뇨? 약간 아마 착각한 것 같아. 자산 소득이라는 건 없다. 예. 이렇게 얘기. 아니 자산 소득이 왜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 집값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약간 착각한 것 같아. 착각했고 이낙연 후보가 지적을 했죠. 네, 네. 예.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극화의 원인은 자산 소득 격차와 그러니까 자산 격차와 소득 격차 네.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요게 넘어가면서 주택 문제에 이제 그 소위 부동산 논쟁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 중에서 이게 청년을 구하는 400만 부분에 이제 한정돼 있느냐, 네. 그 중에 400만 중에 청년에 대해서 한정돼 있느냐, 그래서 공공주택 비율을 좀 늘린다는 게 이제 이낙연 후보 쪽 주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박용진 후보요. 이낙연 후보 그 주장했고, 박용진 후보는 이 부분에서는 그 가치 주거 정책이라고 해서 내 집 마련 여건을 좀 강조를 했어요. 이게 좀 그러니까 집을 사게 도와주자는 게 사실은 박용진 후보가 말하는 사실 핵심, 그러니까 공급 많이 해서 집을 잘 사게 도와주자. 근데 이게 좋은 말이긴 한데 실제로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들이 있을까 하는 고민은 있어요. 네, 지금 이런 게 이제 요 부분 좀 잘못 이해하면 네. 미국의 부시가 아들 부시가 오너십 사회라고 소사이티라고 해가지고 가능한 주택을 늘려주자는 정책을 했고 그걸 그 클린턴 걸 받아서 했어요. 네, 그러다 2008년에 그럼요. 그렇게 된 거예요. 모기지론이 그것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소위 금융 위기의 원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박용진 후보가 105%까지 대출해 주자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 값이 1억이다. 그럼 1억 500만 원까지 대출해 주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전제로 해요. 그렇죠. 안 그러면 깡통 주택이 되는 거라 이거는 이게 진짜 위험한 건 아닐까 하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기반해서만 하기에는 약간 아까 지금 말씀하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주택 시장 붕괴였다. 그렇죠. 버블이 커지면서. 자가가 많다고 이게 안정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무리하게 자가 주택을 만들려고 하면 이게 부작용이 생긴다. 네, 우리 장재박님, 예. 이게 그 9개 코너를 중에 이렇게 한 코너를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끌면 우리 90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예. 문제는 이제 신복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박용진 후보가 이게 뭔지 뭐 좀 약간 문제면 나는 안 읽었다. 이제 신복지 책으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 책 달라. 책 달라 이렇게. 근데 여기서 논쟁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그럼 신복지 하는데 얼마나 드냐니까 20조 정도 든다. 22조 정도 든다. 1년에. 예. 그러니까 말이 되냐. 근데 그 박용진 후보의 말은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GDP의 12% 정도를 복지에 쓴단 말이에요. OECD 평균이 22% 정도 돼요, 대충. 그럼 2배 써야 되는데 20조 갖고 되냐? 300조가 필요하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건 다르죠. 또 추가 좀 더 신복지를 위해서 추가할 수 있는 예산이 그거다. 그러니까 신복지의 핵심은 뭐냐면 2000년대 초반에 참여연대가 강조했던 국민 체제조선 운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 신복지 정책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이 최저선을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복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요렇게 올리는데 20조가 든다는 말이고 그렇죠. 박용진 후보의 말은 이런 거야. 야, 지금 우리가 1년에 쓰는 복지 예산이 186조 정도 되는데 그걸 2배로 끌어올리면 야 360조가 들겠지 어떻게 20조 갖고 되겠냐 이렇게 말이 서로 안 맞은 거예요. 약간. 네,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진행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좀 생겼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죠. 여기 가장 제일 재밌었어요. 제일 재밌던 이재명 정세균. 제 말은 정책적인 논쟁이 아니고 네. 말싸움으로는 제일 재밌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핵심을 들어갔다고 봐요. 어떤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을 가지고 논쟁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럼 기본소득으로 논쟁하고 기본소득의 논쟁의 핵심은 뭐냐? 네.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래? 네. 이 문제를 이제 물은 거고요. 네. 이게 그 조세 감면으로 한 25조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 조세 감면 폐지. 음. 예, 정확히 말하면요. 그렇죠. 그 조세 감면 폐지를 통해서 예. 그다음에 뭐 또 다른 행태를 통해서 이게 이거 25조 조세 감면 폐지해서 만들고 예. 25조는 예산 조정하고 그다음에 세수 확대 음. 이 부분에서 25조 예. 한 50조 정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예. 제가 볼 때 정세균 후보의 발언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논리적으로 틀린 게 하나 있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아니 뭐 아니 그러니까 먼저 요 얘기부터 하고 기본소득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만약에요 현재의 세금 내는 구도를 그대로 두고 세금을 그대로 걷어 지금처럼 그 다음에 이거를 딴 데 아무것도 쓰지 말고 n분의 1로 모든 국민에게 나눠줘요. 이거를 2년 3년 4년 계속하면 어떤 효과가 날까요?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나눠주는 거야. n분의 1로 똑같이. 그럼 양극화가 더 늘어나겠지. 왜요? 똑같이 나눠주니까. 세금은 부자가 많이 내는데요. 부자가 많이 낸다. 세금이라는 건 원래가 양극화를 줄이게 돼 있어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세금 왜? 오케이. 부자가 많이 내고 없는 사람 안 내니까 이거를 걷어서 n분의 1로 나누잖아요. 양극화가 줄어드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세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라고 나눠주는 건 똑같이 나눠주는 것 같지만 그걸 어떻게 걷냐? 당연히 부자가 많이 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거 똑같이 나눠주는 건 가난한 뱅이 걸 뺏어서 부자한테 주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 수입의 원리를 전혀 이해 안 한 거예요. 원래 모든 세금은 양극화에 반하게 돼 있어요. 원리가 우리가 그게 약한 거지. 그거는 이제 상대적이지. 뭐예요? 원래는 부자한테 많이 걸어서 가난한 사람이 많이 주는데 네. 가난한 사람한테 많이 안 주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제 말은 세금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쓰고 무조건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계속 10년을 걷어서 n분의 1로 나누면 반드시 그거는 n분의 1로 나눠주는 것만 보면 안 되고 거둘 때 부자에게 훨씬 많이 걷는다. 아시겠지만 그건 이제 소득세는 기본소득의 원리의 기본 주장이죠. 그렇죠. 네네네. 뭐 이해하는 거고.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논쟁을 하다가 재원 마련에 대한 거를 묻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걸 답변을 조금 하고 그냥 다른 걸 질문했어요. 역공을 했어요. 근데 명백하게 말하면 50초 내에서 자기가 쓰는 거지. 그러니까 기술이죠. 토론의 기술. 조선의 기술이긴 한데 질문의 답을 피해가니까 다시 물은 거죠. 계속 물었죠. 아니 다시 묻는 게 왜 그 못된 버릇이 있다.
그래서 이제 못된 습관이 있다랬네. 버릇이라고. 나쁜 버릇. 나쁜 버릇. 오케이. 나쁜 버릇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이게 이제 이 나쁜 그러니까 답변을 피해가는 나쁜 버릇이라고 이야기했고 네네. 이재명 후보는 이거는 뭐냐면 개인 토론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토론이다. 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 근데 이 문제는 토론의 기법이긴 한데 이재명 후보가 정세균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충실하게 말하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피해가긴 했지만 피해간 문제에서 토론을 핵심을 찌르고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을 피해서 역공을 하니까 뭐냐면 당신도 그 씨앗 통장에 그 1억을 네. 모두에게 나눠준다는데 모두에게 나눠주면 똑같은 거 아니냐. 나만 이게 부자들한테도 세금 똑같이 나눠준다고 비판하는데 당신도 부자의 자식한테 똑같이 1억 주는 거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푸니까 정세균 후보가 그 나쁜 버릇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내 대답은 대답 안 하고 왜 이야기하는데 물론 뒤에도 이 문제는 토론을 했어요. 네, 맞아요. 했는데 이제 이게 첨예한 토론이 됐고 그래서 뭐냐면 국토 보유세 걷는 건 이해하는데 아니 탄소세를 걸어서 기본소득이 쓴다는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는 계속 하네. 그러니까 그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목적세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예. 탄소에서 나오는 소득은 탄소 제로에 써야지. 이거는 뭐 데이터세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탄소세는 정확한 목적세인데 탄소세를 왜 하겠어요? 저 기후 대기 위기 때문에 어쨌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그래요. 저는. 그러면 이게 데이터세 이런 걸 이야기해. 탄소세를 사람들한테 알아듣기 좋지만 그거는 정말 잘못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오게 됐냐면 미국에서 27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이 말을 한 거야. 2019년 1월 16일 날 미국에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F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있던 4명하고 노벨 경제학상 받은 27명, 31명이 성명을 냈어요. 탄소세고 더 나눠주자. 그러니까 그때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엄청난 비난이 있었다고. 저런 바보들, 저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목적세도 모르냐. 그러니까 그게 꼭 탄소세란 말이 아니라 어쨌든 공통으로 거둘 수 있는 세를 거둬서 나눠주자는 주장이다.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논쟁이 됐거든요. 그게 논쟁이 여기서도 발언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 이야기를 하니까 정세균 후보 정세균 후보일 것 같아요. 뭐 어디 부분이냐 찾아봐야 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미국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한 거예요. 그거는 학자들이 주장 아니요. 학자야 뭐 무슨 말을 못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나왔는데. 네네네. 그래서 나왔네. 그때 나쁜 버릇이라고 이야기하고 난 직후에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유일하게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뭐 유일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크 주커버의 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아니 뭐 난길을 잘 가는 건 행정이고 없는 길을 만드는 게 정치인데 근데 그 말은 저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새로운 길을 낸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항을 두르지 않고 성남시장 도지사에서 내가 성과를 냈다. 이래가지고 이게 첫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와 정세균 후보의 시간 배분이 좀 잘못됐고 정세균 후보의 문제는 뭐냐면 자가격리된 상태에서 집에서 하다 보니까 초시계를 못 보는 거죠. 못 보잖아요. 그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정세균 후보 얘기했지만 내가 답변하고 나서 질문으로 들어가면 질문 시간을 다시 50분으로 확보해 줘야 되는데 답변하고 나서 질문 들어갈 때 그걸 합산해 버리니까 답변 한 30초 하고 나서 질문 20초 되니까 질문 50초 하려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끊어져 버리는 문제가 계속 그런 거죠. 그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는 좀 진행상의 문제라고 봐요. 근데 이거를 1분 30초로 만약에 해서 90초를 45초씩 나눠서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딱 정해놓고 그럼 45초 질문하고 45초 답변하고 또는 45초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합쳐서 50초를 해놓으니까 질문 답변하다 보면 40초 갔네. 그럼 질문은 10초밖에 못하니까 질문이 안 되는 이게 계속 반복됐어요. 그렇죠. 그 문제가 있었죠. 자 그다음 이게 김두관 추미애 이 부분은 특징이 뭐냐면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양극화 문제를 물었고 그래서 김두관 후보가 추미애 후보에게 주로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이 문제 당신의 예를 들면 견해, 생각, 그 특히나 예를 들면 지대개혁이 뭐냐
설명해달라. 사실 지대개혁이 네.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추미애 후보가 말하는 지대개혁이 사실은 실효세율을 본인 주장에 의하면 0.16에서 0.5로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세금 그게 올리는 거더만 핵심은. 예. 근데 사실 지대개혁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1949년도에 한 토지개혁과 맞먹는 게 사실 지대개혁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렌트죠. 예, 그게. 예. 근데 이거는 사실상 추미애의 지대개혁이란 말은 보유세 강화. 어제 확인된 게 이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없어. 근데 말로는 뭐냐? 저는 더 본질적인 거래. 본질적인 거 하려면 토지개혁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토론하면서 답이 본 거지만 서로 국토보유세, 예. 토지세 이런 게 서로 그냥 왜냐하면 딱 맞거든요. 비슷하다. 예. 쓰는 목적이 다르다. 이제 예, 그것만 이쪽에서는 기본소득으로 갖다 쓰겠다는 거고 이쪽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으로 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을 막겠다. 저는 이거에 기본적인 생각은 동의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배당하겠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는데 남북의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게 맞을지는 잘 뭐 지금은 판단은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논쟁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소득과 자산 이야기에서 이제 장하성 교수도 소환됐고 네. 소득주도 성장도 잠깐 이제 소환이 됐는데 네. 여기에서 추미애 후보는 자산이 주범이라고 보는 거고 네. 김두관 후보는 장하성 이야기를 한 거 보면 소득이 아니. 소득의 문제는- 그런 뜻으로 물어본 건 아니고 소득에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런 거죠. 너 계속 하는데 그럼 너가 대표이선 그 정책이 소주성 아니었냐 이걸 깐 거예요 사실은. 그 질문의 의도가 그렇게 못 간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그러니까 그게 김두관 후보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임금이라 그랬단 말이죠. 사실 임금이 아니라 소득이라는 건 자산소득과 사업소득과 임금소득이 세 가지가 있는 건데 자산소득 하나, 그다음에 사업소득과 이제 임금소득 이걸 하나로 소위 이제 소득, 그러니까 일반 소득 뭐라 그러죠? 그걸 자산소득과 뭐라 그래? 이걸 합쳐서 네, 어쨌든 사업소득과 임금소득을 합쳐서 하나의 소득. 이거를 이제 그거를 임금소득, 사업소득 합쳐서 뭐라고 그러죠? 제가 지금 딱 생각이 안 나네. 그냥 뭐 어쨌든 소득이라 합시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자산소득의 문제가 양극화를 심화한다는 것과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나머지 소득이 더 기여한다. 그게 장하성 교수가 왜 분노하지 않는가라는 책에서 보면 자산소득은 이거라는 거예요. 네. 임금소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소주송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질문한 건데 추미애 후보는 당연히 뭐 본인은 자산소득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더 영향이 컸다라고 얘기하고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소주성이 나온 거다. 이 얘기까지 이제 요 얘기에서 나오게 된 거죠. 이제 여기서 시간이 많이 가긴 하지만 김동완 후보 우리나라 주부들이 가장 선호한 공약 뭐 1위가 뭔지 아세요? 이러다가 답을 안 하고 서로 뭐 그건 뭐 지나가대요. 그러니까 저거죠. 얘기를 했죠. 그걸 못 알아들으신 건데 조선 TV 조선인가 하여튼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성이 선호한 1위 공약이 그 기본 자산제였어요. 김두관 후보가. 그러니까 성인이 됐을 때 6천만 원 주는 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묻힌 거죠. 말이. 예. 자기 자랑도 제대로 못하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지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식년제를 도입하겠다. 네, 그건 저는 좀 새롭게 봤어요. 뭐 세 번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 진출할 때 중간에 그리고 노년기에 이렇게 세 번을 국민 안식년제를 해서 한 달 월 100만 원을 주겠다. 예, 그런 얘기죠. 교수된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 국민의 교수와 교수들의 뭐 그러니까 기분이 이거 괜찮은데 1년간 놀아도 되고 전 국민의 교수와. 근데 아직까지 그 공약이 많이 다듬어지지는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유럽에는 그거가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 진출하기 1년 동안 그걸 뭐라고 그러지? 제가 용어를 알았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1년간 사회 예비 수업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있어요. 경험하는 경우가 있죠. 네네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장 친화적인 토지 공개념 같은 것을 하면 좀 이게 서로 주장에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추미애 후보가 이런 이야기 하다가 결국은 윤희숙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고
근데 시간이 이제 사실은 김두관 후보가 질문하고 주미애 후보가 답하다 보니까 한 2분 이상 김두관 후보 남았어요. 시간이 남는 바람에 쭉 설명을 좀 했죠. 부동산 3천 구조다 우리는 예. 김밥, 삼겹살, 한우 시장이다. 네네네네. 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제 부동산 설명으로 끝났습니다. 이러고 이제 1라운드가 끝나고요. 좀 길었지만 이제 토론 1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이제 1분 고백을 했는데 내가 20대로 돌아간다면 그래서 이제 20대 돌아간 것 중에 핵심은 다들 배낭여행 가고 싶다, 외국 가고 싶다, 세계 여행하고 싶다, 외국어 배우고 싶다. 네. 요게 뭐 다 핵심이었고. 근데 마지막에 사회자가 그걸 다 그냥 한마디로 날렸어요. 그렇죠. 당신애들 젊었을 때는 못 갔어. 해외 못 갔어. 근데 저도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아 진짜 나이가 드니까 저도 비슷하잖아요. 솔직히 영어 배우고 그러니까 외국어 저는 사실 지금 나이가 드니까 그게 제일 아쉽더라고요. 뭐냐. 이 라틴어를 어렸을 때 만약에 배울 수 있었으면 영어와 라틴어만 배웠어도 야 공부하는데 역시 다르네. 왜요? 지식인. 나는 라틴어 이런 거에 생각도 못 해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 라틴어를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이 라틴어 배우는 이유가 옛날 고문서를 못 보잖아요. 그렇죠. 라틴어를 보면. 그렇죠.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는데 저는 영어와 라틴어 정도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 현재 사회가 모든 최신 정보는 다 영어로 유통되잖아요. 근데 영어를 읽을 때 이게 어원이라든가 이런 건 다 라틴어니까 훨씬 더 깊고 여기에서 유일하게 후보 중에 예. 20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야기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추미애 후보. 맞다. 내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예. 나는 솔직한 이야기를 안 하고 예. 20대의 기후 위기, 경제 위기 뭐 이런 정의를 세우는 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예. 조금 약간 이상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뻔한 그러니까 약간 자기적인 그렇죠. 느낌이랄까요? 그런 게 좀 들었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배낭여행, 세계여행 한번 가보기로 하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2라운드는 추미애, 이낙연, 그다음에 이재명, 박용진, 그다음에 김두관, 정세균 이런 순으로 됐습니다. 네네네. 자, 추미애, 이낙연 후보 이 논쟁이 2라운드에서 가장 치열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충청권이 지금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지지 선언이 나왔다. 네. 뭐 74명에. 근데 나는 안 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너 어떻게 된 거냐? 안 했다고 하는 사람이어서 맹의 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다. 예. 그다음에 장경동 목사라고 있는데 이 양반이 지지 선언을 했는데 예. 문재인 탄핵을 하고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 2,000명을 2,000명을 죽이자라고 한 이런 사람이 지지 선언에 앞장섰다는데 어떻게 되니까 아는 바 없다. 근데 사실은 네. 논리적으로 보면 뭐 제가 여기 후보야. 근데 저기서 나를 지지한대. 모르는 게 논리적으로 맞죠. 아니 맞죠. 어쨌든 너무 답답을 해가지고 이제 추미애 후보가 앞에 교훈내 시간 배분이 뒤에 가서 이상해졌죠. 완전히 답답을 해버리니까 본인은 한 1분 이야기하는데 저쪽은 답답. 예. 한 2분 이야기하는데 답답 이러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토론의 기술로 보면 이낙연 후보가 그런 건 기술적으로만 보면 잘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아냐 그걸. 네. 근데 그걸 또 한참 뭐 나는 뭐 그걸 들은 바도 없고 본 바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쓸데없는 논란이 더 커지는데 잘 모른다. 근데 그 장경동 목사인가요? 그 전에 진짜 그거 했잖아요. 저 북한 놈들 쳐내려오면은 뭐 한 명씩만 안고 죽어 안 했나? 그렇게 하면 다 끝난다 뭐 이런 황당한 주장을 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최성애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물었고요. 왜 고발 안 했냐? 이게 좀 정리가 되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정리돼가 이제 거의 이제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근데 진짜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저 장재영 박님. 그러니까 이제 입장을 그 본인이 냈기 때문에 그걸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예. 저 윤석열하고 이낙연이 연합해서 공격한 거다. 네. 예? 1번 2 연합까지는 아니고 20전심이었다. 예. 3번 속으로 박수 치면서 아이고 뭐 손 안 대고 코 풀었네 이런 느낌이 들었다. 어떤 것 같아요? 굳이 이야기하면 3번 전에 그쵸. 가깝죠. 예.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때는 뭐 경쟁자일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또 언론들이 그 프레임을 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조국은 문재인 정부의 항태자.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내가 의도한 바도 아닌데 아이고 손 안 대고 코 풀었네 이런 정도가 제가 볼 땐 그냥 제일 적절한 게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최성해가 또 주책 없이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뜯은 거죠. 예.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 나온 게 돌봄 국가 책임제 같은 돌봄 문제는 이 문제는 뭐 그게 이 논쟁이 덜 됐고요. 이 이제 공직자 윤리처 같은 거 설립과 수사 기소 분리 문제, 검찰 개혁이 이제 다시 한번 더 등장해가지고 추미애가 나왔으니까 왜 너 안 했지 않냐? 난 했고 난 죽을 뻔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낙연 후보가 내가 있을 때 420그 총리 시절 422개 입법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총리가 입법을 했다니까 약간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절에 그렇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제 당정청 협의 속에서 윤석열 대책도 같이 의논하고 그랬는데 왜 이제 와서 모른 척하냐? 너무 섭섭하다고 서운하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난 내가 이해하기는 당혹스럽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치열한 요 검찰 개혁을 둘러싼 이야기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박용진 그죠. 저는 요거 기대했었어요. 근데 요 부분은 첫 번째는 뭐 40대 인사 탕평 요 부분은 두 사람 뜻이 같았고 오바마 시대 때 오바마 미국 대통령 때 7명이 노무현 대통령 얘기도 하고 뭐 인재를 발탁해서 썼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쓰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성장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이제 논쟁이 좀 되기 시작했어요. 공정 성장을 이야기하니까 박용진 후보가 이거는 전원 축구로 이야기하면 전원 수비 같다. 골을 넣어야 될 공격 수는 빼놓고 전원 수비만 하고 있으면 이게 공정 성장은 성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에 좀 그 자기가 이야기하던 법인세이나 뭐 소득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싱가포르 모델,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주택에 대한 논쟁이 이제 치열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과 박용진 후보가 이야기 가치 성장 주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가치. 가치인지 가치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투게더인지 프라이스인지 헷갈리지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주택이라는 게 이게 싱가포르처럼 이제 90%가 국유화돼 있는 데서는 이게 가능한데 한국은 결국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하고 30만 원씩 매달 임대 내갔더니 50살 넘어가서 보니까 재산 하나도 없고 이런 자산 행성 기회를 박탈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예요.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한 달에 74만 원 정도를 내요 은행에다가 원리금으로 아파트. 근데 저한테 누가 물어봐요. 너 한 달에 60만 원 내고 임대료 20년 살래? 아니면 74만 원 내고 네 집 은행 빚이지만 네 집 갖고 그 갚으면서 살래? 그러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선택은 각자 자유라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냐고. 지금은 이제 자산이 오르니까 뭐 이자 내고 했다가 자산 뿌리는 게 훨씬 이익이죠. 근데 지금까지 아닌 적이 있었냐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아닌 적이 가끔 있었어요. 10년 주기로. 그게 하우스푸어도 있었고. 그러니까 10년 주기 그게 얼마냐고요. 그 주기가 10년에 한 번 그런 게 있을 때 5년 안 되죠. 오르고 내리고. 그러니까 10년에서 15년 주기인데 한 5년은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하우스푸어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노태우 말기부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김영삼 시절에. 그러니까 그때 하우스푸어가 있었지만 그 다음 기회에 올라간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을 선택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기본주택에서 보는 가장 큰 문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게 뭐냐면 전체에서 한 10%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거는 알고 선택하는 거니까 상관없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 이야기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맞아. 그런데 저더러 너 60만 원 내고 임대료 살래? 74만 원 내고 네 집 사갖고 어쨌든 기대할래? 저는 무조건 2번입니다. 그렇죠. 1번은 안 간다. 만약에 1번을 간 사람은 지방이면 1번을 가. 그러니까 1번으로 갈 사람은 뭐냐?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거기까지는 1번으로 갑니다. 왜? 난 그냥 그거 내고 그냥 살래. 근데 이게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저는 안 가죠. 그렇죠. 그 차이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논쟁을 어쨌든 뭐 세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세긴 제법 뭐 했는데 결국 여기서도 이재명은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새 길을 가고 그 길 개척해서 이렇게 기본 참 그런 거 보면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아까 정세균 후보와의 싸움에서도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정세균 후보가 이 기본소득의 이 아까 말씀하신 뭐 핵심을 물어봤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약간 다르게 본 게 이런 거예요.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주장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냐? 아니면 이재명이 했기 때문에 주장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여기까지 떴냐? 어떤 게 맞다고 보세요? 둘 다 작용했어요. 저는 기본소득은 내가 왜 이 문제를 생각하냐면 예. 국민들이 볼 때는 이재명이 했기 때문인데 네. 일반 정치 고관여층 중에서 특히 진보라고 생각하는 좌파들, 네네네. 이 사람들은 이걸 환호한 거예요. 내 주변에 보니까 환호했다는 게 뭐죠? 기본소득이라는 게 꿈이잖아. 인류의 사회주의 사회의 꿈이잖아요. 맞죠. 꿈이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또 넘어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숫자상으로 따지면 저는 5대 2로 그러니까 뭐랄까요? 60%는 이재명이 주장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뜬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를 보면 그런데 이걸 퍼뜨리고 전파하는 사람들의 다수의 소위 고관여층. 네. 이 사람들이 이 부분에 기본소득에 열광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기본소득 때문에 이재명이 떴다? 근데 저는 고관여층. 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을 공격한다고 이재명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게 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경선에서 저 기본소득 깐다고 저게 안 내려갈 텐데. 이거 생각해봐야 돼요. 초기에 왜 기본소득을 가지고 이재명이 버벅거렸냐. 핵심적 치명적 약점이 있거든. 재원 마련이에요. 재원 마련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원리적으로 작동이 잘 안 되는 구조라고 난 보건데 여기도 뭐 박윤지 이야기했지만 이 민주당 당신들 자기 이야기지만 종부세까지 깎아주는 사람들이 국토 보유세 만들 수 있어? 정세할 수 있어? 정답이죠. 물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본선에 가면 나는 본선에 가서 지명타를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이 논쟁은 물론 저쪽이 어리버리하면 뭐 그것도 못하겠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두관, 정세균. 여기서는 이제 국토 균형 발전. 좋은 독일 신사와 영국 신사가 훌륭한 말씀들을 나누신 훌륭한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신사는 이낙연 별명인데.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백봉 신사. 백봉 신사상을 14번 받았대. 이낙연 후보는 일본 신사예요. 일본어가 프리토킹이 되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뭐 고시 폐지하면 어떡하나 걱정도 하고 좀 쓸데없는 걱정도 하던데. 그다음에 했고 뭐 영남에서 고생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다 공개하자. 그건 뭐 동의했고. 확실하게. 그다음에 이제 윤희숙 사퇴하자. 사퇴시키자 그러니까 그것도 동의하고. 뭐 이런. 근데 왜 대선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당에선 저렇게 윤희숙을 이렇게 똥 싸지르고 앉아 있는지. 두 가지 관점이 있죠. 하나는 공경에 빠뜨려서 두고 써먹자 이 부분이 하나 작동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윤희숙이 저걸로 사퇴했으면 우리네 부동산 문제도 좀 꼬이는데 복잡해지는데 아니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쟤 자르면 우리도 좀 몇 명 쳐내야 되는데 아니 이걸 걱정한다는 게 말이 돼요. 보궐선거 지금 속마음. 아이고 참. 왜 있는 것 같아? 알았습니다. 아이고 참 깝깝하지요. 2라운드 끝나고 흑역사. 나의 흑역사. 이거는 뭐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2009년 당대표 시절에 자기는 단식 이런 거 싫어한다. 대화와 타협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신문 미디어 3법 때문에 결사 반대 85석인가를 이끌고 했는데 뭐 결국 실패했고 그 단식이 흑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는 자기가 대학 시절에는 영양실조였다.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군대를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졸업하기 전에 가버렸다. 그래서 졸업 사진이 없다. 흑역사다 이러고. 추미애 후보는 자기는 아마 이건 이제 자기 이미지 때문에 산책하고 이런 걸 좋아하고 강진구에 사는데 어느 날 좀 뭔가 생각하려고 이제 한강변 산책을 나갔다가 마트 갔더니 옆에 아줌마가 저를 알아보고 한마디 하더라. 뭐라고요? 옷을 뒤집어 입었네요. 옷을 뒤집어 입은 줄도 모르고 산책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흑역사죠.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약간 성격... 다음번
총선을 대비한 발언이 털털하다 이 말이잖아요. 외로. 총선을 대비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예. 김두관의 흑역사는 뭐 2012년, 뻔한 얘기죠. 12년 예. 경남도지사 그만둔 거. 그만둔 거, 예, 예. 오판한 거, 네. 뭐 상처를 들었다 이야기고 이재명 후보도 또 같은 이야기예요. 네. 2017년 대선 후보 때 네. 자기는 페이스메이커였는데 네. 오바를 해가지고 착각했다. 네. 그래서 과하게 해서 지금도 얼굴이 뜨겁고 열이 난다. 그 생각만 하면 네. 이렇게 했고요. 박용진 후보는 아버지가 경찰인데 네. 뭐 간부를 맡은 경찰은 아니고 그냥 경찰인데 자기가 학생운동하다가 이 장안동 대공분실에 찾아온 아버지한테 죄송하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사과도 안 하고 자기가 옳다고 우긴 것. 죄송했어요. 죄송합니다라고. 네. 참. 상당히 이제 흑역사는 뭐 네, 뭐 나름, 그냥 평범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3라운드 첫 번째가 김두관, 이낙연. 예. 예. 모병제로 가지고 토론했고요. 네. 모병제 상당히 깊은 토론을 해가지고 네. 정액 안군을 만들고 그리고 얼마 줬으면 좋겠냐 이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소방 경찰에 준해야 한다. 이건 상당히 이제 재정적 문제가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부잣집은 안 가고 가난한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네. 지금 소방 경찰을 봐라. 네. 뭐 좋은 직장에 서로 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뭐 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 출발 자금으로서 병장들이 이렇게 제대할 때 3천만 원 정도 주는 문제 네. 또는 뭐 지금 월급이 60만 원인데 이걸 어떻게 뭐 인상할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도 서로 주고받고 네, 네, 네. 토론이 좀 뭐 치열하진 않고요. 네. 서로 화기애애하게 제가 그랬잖아요. 네. 이 후보 중에서 김두관, 이낙연, 정세균 이 세 분을 모아놓으면 치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스타일이 그래. 네. 예. 치열하려면 이분들하고 다른 분들하고 붙여야 돼.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추미애. 여기서 좀 재밌는 뭐,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죠? 그러니까 왜 부동산 정책에 문재인 정부에 실패했나 이야기를 예. 이낙연 후보가 김두관 후보 토론에서 나왔는데 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경제가 침체됐다. 네. 그래서 여기에 재정 정책을 집중하는 바람에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못 세웠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나는. 그쵸. 네. 저도 그 얘기는 사실 처음 들었고 그때 침체였나요? 경제가 제가 침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국정이 혼란했고 이러니까 뭔가 빨리 뭘 해야 된다라는 욕심이 생기죠. 경제 성장 같은 걸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걸 알고 난 뒤에는 이제 수요 억제 정책에서 공급 정책으로 전환한 게 이사 대책이다. 네. 이야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 아풍을 묻긴 했죠. 네. 이준 열사 후손이라는데 후손이 맞냐? 그러니까 단군의 자손인데 다 후손이죠 뭐. 그러니까 누가 아니야? 다 단군의 자손인데. 여기서 뭐 나온 완풍 대원군 완풍 대군파. 완풍대군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상이냐 정치인이냐 후손이냐는 어떻게 구별하냐 이런 단군의 이야기 자손인데요. 그런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저도 저 단군 할아버지 자손이에요. 좀 조금 시기한 질문이에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거 사실은 이준 열사 그 후손들이 성명서도 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만 그거고 나머지는 반개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휴 그 뭐 피 섞이고 난. 네, 알겠습니다. 저도 신라 왕실 출신이나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랑실이신데요? 경주 김씨. 에이 경주 김씨 뭐 어떻게 알아? 예. 그러니까 예. 어쨌든 그다음에 이재명 추미애. 네. 여기 이제 여기서 이게 조금 부딪혔습니다. 예. 언론 개혁, 검찰 개혁에 대해서 똑바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당신을 피해가냐? 그쵸. 추미애가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결국은 계속 재촉해서 다시 한 번 더 똑바로 말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그 자기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해주고 가능한 적극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언론 개혁은 좀 찬성하는 입장들을 여러 번 냈는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거의 입장을 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동안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검찰 쪽에서 약간 당한 일종의 뭐랄까요? 좀 당하지 않았잖아요. 많이 당했잖아요. 당했죠. 근데 왜 그럴지 아마 법조계에 대한 서로 간의 이해가 아닐까? 뭐 또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 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법조계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제 수사 기소권 분리 부분이나 지금 나오는 기타 한 5가지 검찰의 작은 실제 시행 규칙 같은 걸 바꾸면 많이 좋아진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용적으로는. 두 번째로는 조국과 검찰 개혁의 이 프레임에 빠지면
본선에 불리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두 가지 네. 때문에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이 틀려서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조국이 뭐 안 억울해서가 아니고 네. 이게 당장 닥칠 선거에는 매우 불리한 프레임으로 갈 수 있다는 건 저도 동의해요. 또 하나 이제 논쟁은 이제 기본 대출인데 네. 그러니까 불법 대부업체들의 이런 비싼 그러니까 높은 이자 이 네. 부분을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를 둘이 다 동의를 했는데 이거 저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불법 이자가 높은 거를 충분히 행정과 그 행법으로 막을 수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둘이 다 동의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뭐냐면 이렇게 불법으로 받는 이자가 높은 거는 원금까지 무효화시켜버리고 처벌을 세게 하면 막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현실 생각하지 않아요. 경제를 아는 사람은 그건 뭐냐면 네, 지구상의 개미를 다 죽이겠다는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맞죠. 이거는 개미를 어떻게 다 죽여요? 이거는 풍선 효과의 전형적인 그럼요. 예인데 누르면 다른 데서 터져서 결국 뭐냐면 장기 팔고 이런 데 예. 가게 돼 있어요. 예. 가난한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안 대주는데 그럼요. 높은 이자라도 우선 급한 사람은 찾게 돼 있고 그러면 예. 불법을 하게 되고 이 불법의 계약에 원천적으로 이중 계약을 하게 될 거고 개미 없애는 거라니까요. 예. 개미를 어떻게 없애 다. 그래서 이건 무리하게 막 이자율을 낮추는 게 정의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좀 경제를 너무 모른다. 예. 예, 실물 경제. 이게 일종의 이제 이게 흔히 이제 법조인들이 예를 갖고 들면 있는- 성매매 없을 수 있다는 거 똑같은 아니 거 아닐까요? 법조인들의 이게 상상이라니까요. 법조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법을 만들면 다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인류 역사 5만 년 역사에서 법이 없어서 매춘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이게 제가 볼 때 법조인들의 특징이다. 세상의 현실을 너무 법 테두리 안에서 보는 프레임을 가졌다. 이거는 제가 볼 때요 기본 대출이라고 하는 건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해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급할 때 급할 때 네, 1,000만 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마이크로 크레딧이 일반 은행보다 이 그러니까 다시 되갚는율, 그러니까 갚는율이요 훨씬 높아요. 예. 그게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땐 절대 안 갚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서는 또 훨씬 높거든요. 이건 증명된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기본 대출 1,000만 원까지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에 대해서 아예 몽둥으로 두드러 패면 다 없어질 거라고 믿는 거. 아이고. 자, 예.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 네. 이건 자 다음에 또 다루기로 하고요. 정세균, 박용진. 네, 정세균 박용진이 다뤘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대해서 서로 질문해서 답을 제대로 못 들은 것이 우리 두 사람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황당하게. 박용진이 그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뭐 토론에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있었어요. 의미는 예, 있었어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박용진 이야기는 계속 민주당이 세금 쓰는 정당으로 보이고 세금을 물 쓰듯이 쓰는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요 이야기를 했고 그랬더니 이제 정세균 후보가 내가 외계리 그 위원장 출신이고 네.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사람이라서 이건 우선순위 문제라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토론이 그래도 좀 내용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예. 그 박용진이 제기한 세금 쓰는 정당으로 이미지가 고착돼 가는다. 네. 이 문제는 네. 본선에 가서 되게 중요한 문제로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가 부채를 자기 부채로 생각하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빚이 없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살아온 방식이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마치 내가 갚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같은 경우에 10%가 10%의 소득세 내는 사람이 소득세 전체 90%를 내요. 그렇죠. 그 이제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모르는 사실이죠. 그렇죠. 팩트인데 아무도 그걸 인식 안 하고 자꾸 그러니까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게. 그다음에 이제 국부 펀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근데 국부 펀드는 네. 노르웨이나 싱가포르 말고 다른 사례에서 이게 있어요. 잘 없죠. 네. 제거적으로 성공한 경우에는 이제 노르웨이, 싱가포르, 이스라엘인가 뭐 이런 정도. 이스라엘은 처음에 건국 기금으로 아마 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토론이 좀 잘 된 거는 정세균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대. 이제 잘 될 경우와 네. 안 될 경우를 같이 생각하는 게 국정이다. 오, 훌륭한 말씀이었어요. 이런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마무리. 국민연금까지 가서 이제 네. 뭐 노후 빈곤 문제 해결할까지 해서 이제 이게 토론이 잘 끝났고요. 네. 자 마무리는 사실은 이제 오늘 뭐 시간이 너무 많이 있어서 핵심만 줄이게 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이게 있어요. 독선적이고 분열적이고 불안한 후보는 안 된다. 균형 있고 포용 있고 안정적인 후보가 필요하다. 여기 이제 또 나네 그럽니다. 뭐 그렇지. 예.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후보는 여기서 추미애 후보의 핵심은 뭐냐면 토지 주권을 확립해가지고 국민 안심전제를 만든다. 네. 요게 핵심이고 김두관 후보는 양극화 불평등 균형 발전이 중요한데 실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그 비수도권으로 안 살려면 이번에 결단해야 된다. 네. 그런 정도로 이야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결국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살률도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했지만 성과 실력 첨념성이 있는 사람이 하고 이재명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후보다. 이런 이야기. 네. 그다음에 이제 박용진 후보는 5대 뭐 그게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뭐 집, 차, 노후, 결혼, 뭐 자녀 이런 것 같은데 네. 이걸 보장하는 그래서 강한 선진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정세균 후보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도덕성, 행정 수도, 그다음에 김대중 문재인을 이을 정통성. 네. 그래서 이 사생활에서 깨끗하고 충청의 비전을 가지고 이런 개성을 하는 내가 준비된 카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여러분 긴 시간 동안 1대1 토론해놔서 그래요. 그래요. 이게 그냥 6명이 하면 네. 짧은데 네. 하나하나를 막 싸우다 보니까 그렇죠. 요즘은 쟁점도 많고 좀 치열했기도 했고. 예. 나름. 치열한 것이 1라운드 이재명 정세균, 2라운드에서 추미애 이낙연, 3라운드 가면 이재명 추미애 예. 이런 정도가 예. 결국 따지고 보면 이재명 후보는 누구랑 붙어도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게 1위 후보니까 그냥 그렇죠. 공격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거를 야 너 1위 후보 까지 마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렇죠. 선거에서는 뭐 어차피 앞으로도 그런 기조는 유지가 될 텐데 여러분들 어제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뒤집어보고 까보고 엎어보는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들 분석 괜찮게 보셨으면 뭐라고요? 좋아요, 구독, 공유. 아니, 구독, 좋아요, 공유. 그렇죠. 예. 여러분 이렇게 땀 흘려서 하는 사람들 구독 안 눌러주면은 자다가 제가 이 가위 눌립니다. 선거일실로 이렇게 가위 눌립니다. 가위. 메모해서 한 겁니다. 이게 예사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은 네. 구독자 조회수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 맙시다 이거. 오늘부로 잡고 반응이 안 나오면 구독도 안 눌러주는 걸 누가 이렇게. 그래 반응이 안 나오면 이씨.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대선 토론 엎어보기, 까보기, 뒤집어보기 전통 분석 누가 잘하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